제3부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부패는 처벌하고 커다란 부패는 지나쳐버려야 될지도 모르는 미래 상황은 용납할 수가 없다. 이것은 국회 사법제도 개혁특위 검찰소위가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서 중수부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 김준규 검찰총장이 어제 직접 밝힌 반대 이유입니다. 이어서 청와대도 이 중수부 폐지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청와대 개입으로 지금 정치권과 검찰 간 갈등 양상을 빚어온 중수부 폐지 문제는 당청 관계로까지 또 확산되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국회 사법제도 개혁특위 검찰소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위원장을 맡고 계신 검찰소위에도 여야 의원들이 다 있을 텐데요. 네네. 여당 의원들의 입장이 혹시 바뀐 게 있습니까? 그 사이에? 네,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검찰소위에는 몇 분이 지금 들어가 계십니까? 검찰소위는 전부 8사람입니다. 예. 네. 그 중에 이제 대략 한 반반 나눠서 이렇게 여야 의원들이. 네, 여야가 4명씩 그렇게 예. 들어와 있습니다. 예. 거기 속해 있는 여당 의원들은 이른바 중수부 폐지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다른 얘기는 없다 그런 말씀이시겠죠? 네네. 어제 그 상황 보면 여당 의원들과 사이에도 의견들이 조금 엇갈리는 것으로 얘기가 나와서 네. 물론 검찰 소위라고 얘기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조금 더 확대시켜서 사법제도 개혁 특위 쪽의 여야 의원들 중에 여당 의원들의 입장도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파악해 본 것은 아니고요. 예. 어제 한 언론이 그 사개특위 20명에게 전화를 돌려서 예. 조사를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당연히 뒤따랐어야 할 조사였다고 보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근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요. 예. 한나라당 의원 중에 5분 정도가 반대 의견을 표시했고 예. 2명 정도가 유보 의견을 하고 그다음에 13명 나머지 13명이 전부 찬성 의견을 그렇게 피력했다라고 제가 예.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첫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도 어저께 그 여당 의원과 인터뷰하기 위해서 섭외를 드렸는데 네. 뭐 전부 다 전화드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얘기하기는 조금 좀 그 상황이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고사하신 분들이 계셔서 네. 그래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어저께 직접 그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예. 중수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상륙작전을 시도하는 해병대의 사령부 해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그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로 들어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바로 그 작전이라는 말에 검찰의 현주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검찰 수사에 작전은 있을 수 없죠. 그냥 비유한 거 아닐까요? 암만 비유더라도요. 예. 객관적이고 원칙에 입각해서 묵묵히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검찰 수사인데요. 예. 분명 이번 중수부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작전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3월 10일 날 저희 6인 소위가 이 이제 중수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이제 그 합의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3월 11일 날 긴급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긴급 고검장 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예. 나중에 알아보니까 원래 정례적으로 하던 회의였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3월 15일 날 저축은행 수사에 중수부가 갑자기 투입됩니다. 예. 그동안에 중수부가 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4월 2일 날 이 전국 그 고지검장 회의가 열리죠. 여기 손석희 교수님도 참석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문위원 자격으로 갔습니다. 네. 예. 근데 그 당시에 여기 이제 중수부 반대에 대한 이제 입장을 재천명을 하면서 예. 그날 회의가 마쳤는데 이날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돈봉투 사건입니다. 예. 지검장들에게 200만 원, 고검장들에게 300만 원을 나눠줬던 돈봉투 사건으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예. 이런 일련의 그 과정들을 보면은요. 분명히 작전이 있었고 특히 이제 그 수사기획관이 한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중수부 폐지는 없던 일로 한다는 움직임도 있었다. 예. 이렇게 갑자기 폐지하기로 합의할 줄은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없던 일로 한다는 움직임의 주체 세력이 누군지 이거에 관해서 저는 검찰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중수부의 저축은행 수사와 중수부 폐지에 어떤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제 그런 말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검찰이 작전을 시도하는 것처럼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언론 인터뷰를 보면 검찰
쇼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께서 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야 중수부 폐지 합의는 3월 10일 사개특위 6인 합의 사항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과 인터뷰한 바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개특위가 검찰의 자발적 폐지를 유도하느냐, 아니면 국회가 검찰청법을 개정하느냐, 그 방식을 놓고 내부 논의를 진행해 왔고 결론적으로는 검찰청법 개정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일각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축은행 수사가 정관계로 확산되는 시점과 연관지어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희가 이제 이 검찰청법 개정과 관련해서 실제로 검찰에게 자체적인 개혁을 주문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못하겠다라는 것이었죠. 예. 그러면 못하겠다고 하면은 어떡합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입법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이 입법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정부조직법에 보면은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얼마든지 국회의 입법 사항이죠. 그러나 저희가 그래도 검찰 자발적인 개혁이 국민을 위해서 좋겠다라고 해서 시간을 들였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검찰 쪽에서는 못하겠다라고, 더 이상 고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상황이 됐고요. 저희 국회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이 부분을 가지고 검찰이 저렇게 난리를 치느냐, 저희 입장에서 이제 이런 시각이 가능하죠. 예. 그것이 이제 또 하나의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검찰이요, 이런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이게 확인된 사항이거든요. 예. 속기록에 이게 다 나와 있고요. 검찰 소위가 19번이나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19번 열리는 그 기조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꼭 이 시점에서 이렇게 이제 그 검찰이 이런 반발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국회가 상당히 좀 이제 의혹의 눈초리를 보는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예. 그리고 더더욱 1년에 이런 주말을 넘기면서 어떤 태업 형태를 보인 검찰의 이런 행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즉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국회 입장에서는 오해 소지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얘기도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물론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요, 당장 중수부가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이런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라든가 설치와 관련된 법들은요, 6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준비 기간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예. 저희 사법개혁특위가 이러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1년 4개월째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정도 시행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저축은행 피해자를 볼모로 잡고서 조직 이기주의를 위해서 중수부가 저축은행 수사에 돌입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사기에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특히 이제 여기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냉정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요, 이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수사는 중수부에서 하고 있는 수사가 아니고요. 예. 삼화저축은행 수사입니다. 이것은 서울지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이 중수부에서 하고 있는 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감사원과 금감원을 겨냥해서 지금까지 수사가 이루어져 왔고, 실질적으로 몸통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 민주당에서 꼬리 자르기 하지 마라, 민간인 사찰 수사처럼 꼬리 자르기 하지 마라는 경고까지 보냈던 그런 수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검찰이 이 부분을 가지고 반발을 한다는 것 자체를 예. 굉장히 자연스럽지 못한,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어제 검찰총장의 입장 발표가 나오고 1시간 뒤에 청와대가 중수부 폐지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청와대가 이런 국회 논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더더욱 더 적절치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뭐 국보법 문제에 관해서 한번 간접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보수 언론들이 그것을 굉장히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은 이 보수 언론의 그 시각 자체가 그 형평의 원칙에 저는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청와대의 이런 국회 논의에 대한 개입 같은 것은 지금 왕조 시대도 아니고 민주주의를 하는 이제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요. 예. 더군다나 이런 청와대가 중수부 폐지와 관련된 입장을 전달하면서 국민적으로는 이런 의혹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청와대가 지금까지 중수부를 뒤에서 배후 조종을 하면서 검찰과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닌가. 특히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이 몸통 수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의혹을 더 자아낼 수 있고요. 또 청와대가 이러한 입장을 가져가게 되면 한나라당이 굉장히 입지가 어려워집니다. 예. 그런데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이런 지침을 받아서 이대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한나라당은 과연 거수기였느냐라는 이런 반론이 가능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의 어제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에 있어서 특히 이 중수부 폐지 입법화 문제는 뭐 지난번에도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행정부에 대한 국회 입법권의 남용이 아니냐 이런 그 부분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도 생각이 조금씩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여기에 대한 입장을 잠깐만 좀 듣겠습니다. 네, 질문이 그 국회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남용을 하신다고 질문을 하신 거죠? 그 지난번에 논란이 이미 됐던 부분을 제가 옮겨드린 것인데요. 네. 즉 행정부에 대한 국회 입법권 남용이 아니냐. 그거는 아까 제가 예.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예. 정부조직법에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이미 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 논의를 거쳐서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중수부 폐지 문제를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이거는 검찰총장에게 직접 수사권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권을 가짐으로써 오히려 권력에 휘둘린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권을 대부분 갖지 않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투표로서 직접 국민이 선출하고 예. 일본도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권을 갖지 않지요. 또 우리나라의 국세청장도요. 국세청장이 직접 세무조사권을 갖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압력에 시달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방패막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그런 논리거든요. 예. 똑같습니다. 검찰총장도 직접 수사권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전반의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파악하는 그것이 선진국형 검찰이지 예. 지금처럼 중수부를 마치 자신의 친위 부대처럼 칼을 직접 휘두르는 것이 이것은 후진국형 검찰의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회가 이것을 선진국형 검찰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개정 논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특히 이 정부 들어서 중수부가 과연 어떤 일을 했느냐를 보면 더욱 이것이 명약관화해집니다. 예. 이 정부 들어서 중수부가 딱 5가지 수사를 했습니다. 이 5가지 수사의 대표적인 것이 노무현 대통령 관련 수사였고요. 그리고 박연차 태광실업 관련 표적 수사가 그 대표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공기업 비리 수사를 한다 그러면서 과거에 참여정부 시절에 임기가 남았던 임원들을 다 쫓아내고 MB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같다는 이런 의혹을 사는 그런 수사를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부산저축은행 수사 하나 하고 예. 그리고 다 파산한 CN그룹 수사를 들춰내가지고 또 호남 죽이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수사밖에 하지 않았고 국민적 의혹을 샀던 한상률 국세청장 사건이라든가 민간인 사찰 사건이라든가 이러한 수사는 중수부에서 하지 않고 다 서울지검에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이런 논리는 제가 보기에는 일관적이지 않고 또 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국회 사개특위 검찰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